6일차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미라클 돈독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정말 인생 반전을 위해서 우리가 절반으로 줄여야 할 것과 또 두 배로 늘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5장인데요. 행복에 관련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도 행복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고 또 뭐 매력적인 말, 뭐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어쩌면 이제 정말 인생의 반전을 위한 우리가 줄여야 할 것과 늘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얘기해주는 부분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같이 읽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6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읽고 저는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행복에 관련된 읽을 때마다 이 10가지 모두가 다 정말 내가 가슴에 품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그 행복, 탄력과, 아니, 뭐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탄력과 행복, 이 부분이, 저는 이 책의 거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이 10가지는 정말 내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하나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먼저, 41번째 줄여야 될 것들은 타성에 젖은 어떠한 삶들,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 이것대로 그냥 계속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이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아주 작은 일에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삶은 사실은 좀 타성에 젖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어린 나이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 평생 그냥 직장 생활만 했던 분하고요. 또 젊지만 막 내가 뭐, 군고구마도 팔아보고 또 뭐 니어커에서 막 뭘 해보고 막 이랬던 내 거를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어떤 끌고 가야 되는 내 삶을 주도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끌려가는 삶은 늘 타성에 젖어서 그만큼만 그 사람의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재벌 며느리 2세들, 왜 뭐 아나운서들이나 연예인들이 재벌 2세로 이렇게 결혼했을 때 차분하게 잘 사는, 왜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잘 요구하는 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좀 주도하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못 살아가잖아요.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재벌 2세 속에서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내 행복을 그 어떠한 돈이나 명예나 그런 곳에서 찾고 싶지 않고 결국은 내 삶에서 뭔가를 나의 주도적인 삶에서 찾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타성에 젖지 말고 탄성을 지을 수 있는 가슴 뛰는 어떠한 부분들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여기서 여지껏 가보지 못한 낯선 곳.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행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유난히 어떠한 막 이렇게 물건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명품, 샤넬, 에르메스, 뭐가 있을까요? 아는 게 두 개밖에 없네요. 이런 것들, 루이비통, 이런 것들에. 그런 분들은요, 대부분 내 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남의 물건이 잘 보여요. 저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자랑인데요. 저는 그 사람의 가방을 뭘 들고 오고 옷을 뭘 입고 왔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항상 뭐가 장단이야? 그분이 한 말과 그분이 한 표정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먼저 보여서 사람이 먼저 보인다라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근데 유난히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 그분 그때, 명품 신발 뭐 신고 오셨잖아요. 이런 기가 막히게 잘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게 모든 것들이 전 다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낯선 곳으로 가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돈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부모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저희가 약과 공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약과 공장이 사실은 막 밀가루, 엄마가 막 밀가루 뒤집어 쓰고 막 어쩔 때 가면 머리가 할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막 같이 이제 뭐 직원이 빵꾸가 나거나 이러면 같이 들어가서 막 반죽하고 막 그 기름 튀겨내셔서 막 그 과정들이 막 기름에 그 쪄든 냄새들도 많이 나고 막 이제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밤에는 이렇게 이제 밤이나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부모님들 만나면 저희 엄마가 막 급하니까 막 시장에 달려가시고 막 이럴 때도 많으셨을 거잖아요. 우연히 동네에서 만나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엄마 왜 저러고 나왔지? 막 이렇게. 그래서 못 본 척을 좀 하려고 막 이럴 때도 있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그 잘하고 나서 너무 훌륭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토요일 날 아침에는 인천에 그때 그 송도 비치 호텔이라는 호텔이 처음 생기고 나서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를 그 약과를 이제 또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자가용이 없고 트럭만 몇 대가 있었어요. 타이탄이라고 하는 트럭을. 그 트럭을 타고요, 아침에 그 비치 호텔에 가서 조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이 이해가 안 됐어요. 사는 건 막 창고 같은 데에서 막 사는데 어느 날은 막 쉐라톤 가서 2시간을 가서 막 호텔에서 밥을 먹고 그 호텔에서요 그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해요. 무슨 관계자 무슨 짐 찬 줄 알고요. 그럼 밑에 내려서 그 광진구에 가가지고 밑에 내려서 한참을 올라가야 돼요. 거기 명월관에 갈비 먹으러 가고 막 이럴 때 그 저는 이제 그냥 삶이 이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희 아버지도 괴짜고 엄마도 괴짜였구나. 저희에게 그 부자들의 삶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뭐 현금은 많이 도르셨겠죠. 근데 그냥 그런 그 돈만 많은 이런 삶이 아니라 그런 부자들이 사는 그런 경험들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저희 친정 엄마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자식들이나 당신들 서로 간에 어떤 경험을 늘리는 추억거리들을 정말 많이 만드시는 부분이 저는 이 행복이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감사하다. 내가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나도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41번째 타성은 절반으로, 탄성은 2배로, 가슴 뛰는 일은 2배로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슴 뛰는 삶을, 끌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망설임은 절반으로, 2번째 설레임은 2배로,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망설이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좀 시도하는 용기를 갖고요. 또 44번째 속도는 절반으로 밀도는 2배로라는 저는 이 말이 정말 너무 좋아요. 278페이지 같이 볼까요? 278페이지예요. 맨 아랫부분 보면 아래 3번째 줄 우리가 보내는 매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로 만들어야 삶의 모든 순간이 밀도감 있게 다가온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진짜 빨리 빚 갚고 빨리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함으로 이제 막 달려왔던 시간들이 한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은 돈 걱정 없는 그 삶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좀 모면해야 되겠다라는 그걸 최선을 다하는 어떠한 포커스를 이제 왔지만 계속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계속 목표 지향적으로만 계속 살아간다면, 저 역시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과정을 즐기는 분들을 보게 됐어요. 빚도 있고, 분명히 삶이 굉장히 팍팍한데도 불구하고요. 뭔가 저보다 더 행복하고, 뭔가 저보다 더, 뭔가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유하다라는 게 여유가 있다라는 걸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는, 분명히 나보다 돈도 조금 벌고, 분명히 나보다 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제가 그 어느 날 이제 그분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나는 매 순간이 선물 같아.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선물 같고, 눈 뜨고 일어나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소중한 가족을 잃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딸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을 통해서 너무너무 불행했지만, 그 딸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나 또한 언제 죽을지 가슴에 묻었지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생명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본인이 굉장히 베풀면서 노력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네, 사실 어제 그제 저희에게도 좀 사실은 굉장히 좀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정말 가까이 있었던 분과 어떤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몸이 이제 너무너무 아프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일들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또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엊그제 저희 남편이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번에 마카오도 가면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눈치 안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그런 어떠한 상황들 제가 사고 싶은 것도 사실 별로 뭐 많지도 않아요. 근데 매 순간을 우리가 사고 싶은 걸 사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매 순간을 그렇게 행복한 추억거리로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피디 세미나도 그냥 일로 가면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한 거지만 이 순간도 또 이렇게 그래서 늘 마지막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뭐 어떤 분은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모든 거를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고피디가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는 거고, 이번에 뭐 무언가 여행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고,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았을 때 매일매일 감사하고 행복한 것들로 찾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험은, 정말 우리가 물건 사는 거에, 그래서 나는, 어, 명품을 내 안에서 찾고 있냐, 아니면은 밖에서 외부로 보여지는 걸로 찾고 있냐, 이런 얘기들도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경험을 사는 그런 일들의 행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83페이지예요.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사장님들이 꼭 가슴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는데요. 중간 단락 보면 283페이지. 행복한 사람들이 다르게 여기서 사는 살아가는 이유는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소비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법이다. 이제 물건보다 경험을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시점이다. 물건보다 경험을 사게 되면 최고의 강점은 경험하면서 깨달은 체험적 교훈을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스토리텔링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이나 상품만 해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많은 물건을 사들였다. 상품이나 명품을 사는데 빠지면 쇼핑 중독자로 전락할 수 있지만 경험을 사서 도전하고 성취하는 작은 이야기가 축적되면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내가 돈 쓰는 거를 보면 그 사람의 돈 쓰는 거, 나 자신이 먼저죠. 내가 돈 쓰는 걸 보면 내가 어떤 보여주기 위한 멀쩡한 거 버리고 또 사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여기에서 나오는 측은지심은 두 배로 이해타산은 절반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측은지심을 가지면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떠한 물질이 아깝지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어떠한 삶들을 살아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명품 옷을 입고, 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내가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이런 것들의 핵심인 분들은요, 그냥 그 물건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항상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해요.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명품을 살 어떠한 부분을 내가 평생 같이 해야 될,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나를 이 자리로 만들어준, 내가 지금 이 돈을 벌게끔 같이 노력해주는 그 파트너들에게 작은 거지만 밥이라도 한번 살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뭔가 추억을 나눌 거리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사람이 절대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외롭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밥 사는 사람에게 사람이 없지 않아요. 내 물건 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거 사니까. 내 거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이들에게도요, 저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프랑스로 유학하고, 이태리로 유학하고, 초호화판을 만들 수 충분히 있죠. 제 형편 정도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가 어디 가서 호텔에서 멋있는 식사? 이것도 좋지만 정말 저희 부부가 파트너들과 삼겹살을 그 돈으로, 우리 넷이 먹을 돈으로 10명, 20명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누고 이런 나 혼자 비싼 와인을 먹을 때 그냥 싼 와인을 10병 놓고 그 행복을 사람들과 느끼는 이런 삶들을 저는 보여주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 이 아이들에게 뭐 학원을 많이 다니고 막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이거는 얼마든지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근데 이걸 다 해줘가지고 내가 채우려고 하는 부모들은 사실은 그걸로 허덕여진다라면, 그걸 통해서 내가 베푸는 것이 줄어든다라면, 저는 돈은 모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늘 돈에 얽매이는. 왜 더 좋은 걸 찾아서 계속 갈 거거든요. 그 자식들은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뭐가 소중한지를, 그 파트너들에게 뭐가 소중한지를 내가 먼저 보여줬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6번째 보면은요, 자리 욕심은 절반으로, 그리고 자세 다듬기는 2배로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가 가끔 저희 GIP나 PD 서밋은 이제 좀 대체로 그렇지 않은데 GIP 여행 가면 처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날 밤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애프터 미팅을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게 어떤 건지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때 나눌 때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행지가 너무 좋고, 밥도 비싼 데서 이렇게, 밥도 맛있고,
그다음에, 진짜 여기, 대우가 너무 좋아서 직원들이 해주는 어떠한 대우가 뭐 너무 좋았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그리고 내가 뭐라고, 우리 스폰서들이 나 하나 뭐라고 같이 이렇게 보내려고 이렇게 애쓰는 시간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도 다음에 이 파트너들 꼭 정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우리 스폰서가 왜 나를 이렇게 여기를 함께 오자고 끝까지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게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대우받는 거, 좋은 맛있는 식사, 좋은 호텔, 좋은 여행지 이런 게 먼저 보이는지 아니면 거기서 뭔가 이 모든 상황에서 서로 사람이 보이는 사람들은요. 역시 또 마찬가지. 사람이 모이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내가 사람이 모이니까 사람이 먼저 모이는 거고요. 물질과 그 어떠한 광경과 뭔가 대접받는 이 부분이 먼저 보이는 사람은 항상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위해서는 대우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추억거리를 살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 본질적인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타산은 절반으로 또 측은지심은 두 배로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가슴 아픈, 가장 성경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라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누군가를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근데 이 안에서도 나를 대우 안 해주기 때문에 그 파트너는 믿고 그 스폰서는 믿고 이게 아니라 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게 되면은요, 결국은 내 가슴이 열리면 내 몸과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측은지심이 없으면 자꾸만 그 옹졸한 마음 때문에 이해타산만 하게 돼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체크 매칭 보너스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타산이 아니라 측은지심에 가진 마음으로 또 성장이 아니라 성숙하는 나이테 나오잖아요. 나무에 진정한 내가 성숙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하라고 보는 게 중요한 일보다 소중한 일, 모든 매사에 소중한 것들을 먼저 보면요, 매 순간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파트너가 한 명도 없을 때는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갈 때 같이 운전하면서 얘기하고 갈, 고피드에 같이 갈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면 이제 비교하기 시작해요. 이분은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데리고 오지? 이분은 왜 매출을 이거밖에 못하게 하지? 갑자기 거기에서 이 사람을 누군가 파트너와 비교하게 되고, 자식도 비교하면 가장 불행해지고, 남편, 배우자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게 불행의 시작이잖아요. 내 파트너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그 소중한 이해타산이 아니라 측은지심으로 진심을 다해 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307페이지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307페이지에 307페이지 중간 단락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다.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파트너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에 포커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9페이지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당신은 곁에 있는 사람, 곁에 둘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인생 후반전의 인간관계는 물론 행복을 결정하는 결정적 좌표가 될 수 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작년에.
내가 절반으로, 곁에 둘 사람에게 절반으로 줄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말로 상처 주지 않기, 어떠한 경우라도 두 배로 늘려야 될 것은 곁을 내주기, 함께하는 시간 많이 갖기, 존재감을 올려주기, 소중한 사람 좋아하는 일 하기. 이게 저의 이제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요, 이제 마지막 314페이지 같이 볼게요. 314페이지 아래에서 10번째 줄 정도 되는데요. 실패가 실력을 낳고 실력이 결국 내가 의도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다. 위대한 시작이 위대한 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작고 하찮은 시작이지만 마침내 위대한 결과를 낳는 사례가 많다. 시작부터 위대해질 필요는 없다. 위대한 끝을 맞이하려면 다짐이나 마음은 그만 먹고 우선 시작해야 된다. 라고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노력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포커스할 것이냐, 그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평생 나와 함께 내가 재정적 자유를 위해서 베푸는 어떤 이해타산적인 마음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떠한 삶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아이가, 정말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많은 것들이 주변에서 필요하잖아요. 저도 저와 저희 남편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 이 미라클 돈독에 들어와 주시는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 역시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건 먼저 정말 소중한 일부터 무엇인지 내 가까운 가족들도 소중하지만 또 가족들과 더불어 내가 함께할 내 파트너들, 부족하지만 기다려줘야 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들 한번 소중하게, 소중한 추억거리로 매 순간을 만드는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내일 아침에 뵐 건데요.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S호방에 공지 올릴 건데 내일 아침에는요.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좀 읽고 내일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읽는 시간은 만들지 않을 거고요. 바로 6시부터 나눔할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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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안녕.